최근 전 세계 민간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우주 개발에 뛰어들면서 민간 우주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에 맞춰 민간 기업들의 우주 개발을 장려하고 기업들이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사이언스 투데이 특별 출연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유동환 전무 모시고 민간 우주 시대 개발의 의미와 또 우주 개발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폭넓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과거엔 사실 우주라고 하면 막연하게 영화에서나 보는 공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그 스페이스 X와 같은 민간 업체들이 등장하면서 이제는 우주가 조금 더 가까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 민간 업체들이 우주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계기는 뭔가요? 네, 뭐 우주가 주는 무한한 잠재력 때문이겠지요. 예. 예. 우주 전체로 보면 우리 태양계가 아주 작은 장소이지만 인간 스케일에서 봤을 때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죠.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그렇지만 그거 이제 우리가 개척하지 못했던 그런 분야가 많은 아주 무궁무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미지의 세계이지요. 그리고 지구는 이제 전체 우주에서 봤을 때도 아주 특별한 행성입니다. 이런 행성이 굉장히 드뭅니다.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구에만 갇혀 있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헌법에도 없고 민법에도 없고 세법에도 없습니다. 물리 법칙에도 없습니다. 근데 물리 법칙이 약간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멀어요. 너무 멀고 지구 중력이 너무 셉니다. 그래서 우주를 벗어나서 어디를 뭘 하기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주에 금덩어리가 둥둥 떠다니고 다이아몬드가 떠다녀도 그거를 거기까지 가서 갖고 올 바에는 그냥 지구에서 캐는 게 낫습니다. 그 정도군요. 그런데 그게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에 기여를 한 게 스페이스 X입니다.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 줘야 되는데요. 10년 전만 해도 1kg을 이제 우주로 쏘아 올리는데 2만 불이 들었습니다. 물 한 병에 2천만 원이 넘는 겁니다. 그렇네요. 거지요. 근데 그게 이제 2,700불로 줄어들었고 그거에 이제 자극을 받아서 여러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정부도 자극을 받아서 참여를 하면서 2040년에는 그게 100불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한 11만 원 돈으로. 네. 그러면은 여전히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떨어진 건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떤 의미를 주는 거냐면 예전에 위성 한 대를 올릴 걸 갖고 이제 10대, 100대를 올릴 수 있는 거고 예전에 불가능하다 또는 경제성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말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우주 광물 채취라든지 뭐 우주 여행, 뭐 화성 탐사, 무슨 달 탐사, 뭐 사람을 거기다 보내는 거 이런 것들이 우주 태양광 이런 것들이 이제 말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대부분의 기술들이 대체로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비행기, 자동차, 뭐 컴퓨터, 인터넷, TV, 카메라 다 그런 식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처음에는 이건 이론적으로도 안 돼. 그랬다가 이건 이론적으로는 돼. 근데 현실적으로는 안 돼. 그랬다가 현실적으로 되는데 경제성이 없어. 그러다가 경제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가 현실이 되고 그랬을 때 현실이 됐을 때 이 엄청난 그 페이오프가 발생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봐왔고요. 우주도 그런 종류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엄청난 빠른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이게 이론에서 지금 현실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분야별로 이제 진척도가 다르긴 한데 그 길목에 지금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모건 스탠리에서는 2040년까지 그 우주 산업의 규모가 1,200조가 넘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더 크게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뭐 천존지, 이천존지를 떠나서 어쨌든 상당히 큰 잠재력이 있다라는 거는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상상하기도 어려웠던 기술들이 현재는 너무나 익숙하게 사용되고 있잖아요. 우주 개발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하나도 우주 산업을 본격적으로 키우겠다라는 출사표를 내고 이 그룹의 우주 산업을 총괄하는 스페이스 허브라는 조직을 신설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건가요? 네, 그 외부에는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소비자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희 한화그룹이 여러 계열사에서 뭐 우주 로켓, 엔진, 뭐 위성 사업, 위성 서비스 사업, 뭐 관련 통신 사업, 발사대 사업 등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이 전체적인 그 우주사 이 스페이스 2.0 도래를 맞이해서 각 분야별로 우리가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을 갖고 육성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그룹별로 갖고 있는 역량을 잘 모으면 더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을까 또 뭐 기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은 지금 이제 계획하고 있는 건데 뭐 예를 들면 누리호 양산 사업이나 예. 누리호 고도화 사업 그리고 이제 아포피스 탐사를 이제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참여를 할 거고 이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이제 우리가 가입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게 되면 아직 정확히 어떤 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 이제 기회가 좀 구체화가 되면 저희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자, 설명을 잘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그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우주 산업 현주소도 한번 짚어주시죠. 뭐 상당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아주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예. 일단 예산만 봐도 우리나라가 1년에 그 2020년 기준에 쓰는 게 뭐 한 8천억 정도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 일본의 5분의 1, 중국의 12분의 1, 네. 미국의 70분의 1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약간 경제적으로 훌륭한 나라 등 중에서는 좀 하위권에 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 그 과학기술평가원에 따르면은 발사체는 뭐 18년, 탐사는 15년, 위성은 10년 정도 뒤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뒤떨어져 있다고 포기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경제적 효과도 엄청나고 그러니까 그런데 직접적인 효과고 우주 기술을 개발하면서 생기는 파생 효과도 예. 뭐 네. 엄청나거든요. 그게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게 안보에도 상당히 중요하고 예. 그래서 절대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됩니다. 네. 해야 되는데 다행인 거는 우리가 전기, 전자, 기계, 뭐 IT 관련한 주변 산업이 상당히 많이 발전이 돼 있고 뭐 우리가 의지가 아니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뭐 하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뭐 10년, 20년 뒤떨어졌다고 한 사업 따라잡은 게 어디 뭐 한두 개입니까? 그렇죠. 네. 예. 이것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 그러나 지금 이 우주 경쟁이 엄청나게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늦으면 늦을수록 그게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 네. 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민간 우주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사실 뭐 우주 기술은 매일 쓰지만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뭐 예를 들면 GPS 우리가 매일매일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매일 쓰지만 이게 누가 뭐 2만 킬로미터 상공에 있는 위성들이 신호를 보내서 우리한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네.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우리 국가 안보에도 위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위성이 없으면 우리나라 안보에 구멍이 뚫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렇듯이 이 우주 사업이라는 거는 우주 기술이라는 거는 이렇게 백그라운드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컴퓨터에도 쓰이고 있고 뭐 전기 자동차 다 쓰이고 있고요. 네. 그렇게 쓰이고 있고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굳이 뭐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기술이라고 당장은라고 치면은 통신, 뭐 인터넷 이런 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어딜 가든 인터넷이나 통신들이 잘 되고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비행기, 배, 산, 바다, 뭐 강 이런 데서 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된다 그래도 안정적이지 않거나 속도가 느리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주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 나중에는 이제 불 끄고 문 닫으면 이게 하늘인지 땅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원활한 통신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도 사실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우주 관측 기술이 점점 발달해서 이제 뭐 자연 재해를 하여간 지금도 잘 되고 있지만 더 네. 빨리 정확하게 포착해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 문제도 환경 관련한 데이터도 더 정확하게 모아서 환경 정책에도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확률은 아주 낮지만 6,500만 년 전에 공룡을 멸종시킨 소행성이 날아오는 네. 거를 미리 포착해서 뭐 옆으로 보내서 영화 같은 일. 인류를 구할 수 확률은 엄청 낮습니다. 예. 네. 향후 100년 안에 일어날 확률은 거의 0에 가깝지만 그래도 뭐 유비무환이죠. 아, 네. 네. 자, 앞서도 정상회담의 성과를 짚어주셨는데 그만큼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무님께서 보시기에 앞으로의 숙제, 앞으로 다가올 숙제 중에 가장 어떤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 지금 이제 뭐 스페이스 2.0이라고도 하고 뉴 네. 스페이스라고도 하고 네. 이거를 촉발시킨 거는 민간 기업들이었습니다. 뭐 스페이스 X라든지 블루 오리진이라든지 뭐 버진 갤럭틱 같은 민간 회사였고 네. 이들이 이제 스팟라이트를 다 받고 뭐 훌륭한 그게 한 건 맞지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게 스페이스 2.0이 있기 전에 스페이스 1.0이 있었습니다. 이런 표현은 잘 쓰진 않지만 예. 그리고 올더 스페이스라고 하고 뭐 폄하도 하지만 그런 기반이 없었으면 스페이스 2.0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 지금 스페이스 뭐 1.1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그 정부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 선행 개발이든 선행 연구 쪽에서 우리가 중요하고 그래서 그 기업하고 힘을 잘 모으면 힘을 잘 모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최근에 이제 우주위원회라고 거를 이제 그 국무총리 산하로 격상시켰는데 네.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긴 한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뭐 나사 같은 우리나라도 우주청 뭐 이런 거를 빨리 지금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빨리 실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서 우주개발 산업이 얼마나 많은 잠재력과 가치가 담겨 있는지 반드시 우리가 성공을 해내야 되는 분야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그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우주 강국으로 거듭나는데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유동환 전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